국내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영업 줄폐업시켰죠. 집값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미신의 사도업인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국가적 운명이 길어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대한 해결책,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소수성 실험해서 자영업 줄폐업시켰죠. 집값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 어느 당 정권입니까? 미신의 사도업인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비어서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미신 같은 줌을 계속한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이 길어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노동개혁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 일자리 증발시켰습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힘없는 진짜 노동자, 국민들만 손해를 본 겁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조의 투명성, 공정성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 추진하겠습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 정책입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긴 하겠습니다만 시급한 조세 개혁 빨리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오늘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의 골마를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무노동 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 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추경 중독 끊어내야 됩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거 복지 아닙니다. 퍼주기죠. 엉뚱한 곳에 쓰는 쓸데없는 돈, 필요하는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선한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된 복지 정책입니다. 연금개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 아닙니까? 국가가 이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출산과 혼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를 지금 당장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의전들을 놓고 국민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질서를 회복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때법, 폭력, 협박과의 타입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권리 수호, 최후의 보루, 사업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방송통신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와 편향화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결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학교 교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 막을 것입니다. 교실을 다시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이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고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적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의 확립입니다. 특히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보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학적, 객관적 사실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송송 구멍탁, 이 6글자로 국민을 감쪽까지 속였던 광우병 괴담, 알고 보니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허위사실 유포해 되었고, 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과 객관적 지시를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깊게 묻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고립 자초하는 혼밥 외교 이제 끝났습니다. 국민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 이제 막 내렸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한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게 가로막혀서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이루어신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